안녕하세요. 가구공방 호작담 운영하고 있는 가구작가 김용호입니다. 앳들 온라이브는 인천시청 앞 앳들 광장에서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오프라인 콘텐츠를 언택트 온라인을 통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하실 수업은 우드 카빙 수업인데요. 일반적으로 목공을 배우는 기술을 더하는 시간보다는 단순한 행위를 반복해서 휴식을 취하는 빼기의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키트 구성 품목을 알려드릴게요. 받아보실 키트에는 우드 블랭크, 카빙 나이프, 천, 사포, 오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나무 깎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크게는 두 가지만 사용을 하시면 아마 가정에서는 편안하게 깎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조각칼을 손에 쥐시고요. 보통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왼손으로 나무를 쥐고 오른손으로 조각칼을 줍니다. 우리가 보통 연필 깎을 때랑 같은 자세예요. 이렇게 밀어서 깎으면 되는데요. 지금 이 나무는 우리가 연필을 깎을 때와는 강도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가구를 만드는 나무라서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연필 깎는 그 정도의 힘을 생각하시면 조금 당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연필을 깎을 때랑 방식은 똑같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오른손으로 나무를 깎지 않아요. 오른손은 그냥 앞뒤 방향을 잡아주고요. 실제로 나무를 깎는 거는 이 왼손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카빙 나이프의 칼등 부분을 밀어서 깎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지금은 제가 손에 쥐는 방법이 손에 쥐는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잡고 밀면 편해요. 그런데 요 부분을 만약에 깎아야 된다. 근데 손에 잡을 공간이 부족하다 할 때는 잡고서 과일 깎을 때처럼 당겨서 깎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잡고 당겨서 깎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칼이 손에 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당기지 않고 이 한 마디만 까딱까딱 해서 깎아주시면 돼요. 요렇게 나무를 깎으실 때는 한 번에 많이 안 깎으셔도 돼요. 어차피 깎아오자 나무고 계속해서 깎아 나가면 되니까 조금씩 당겨서 깎아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만 사용하셔도 아마 웬만한 것들은 다 작업이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무를 깎는 과정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부분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나무는 기본적으로 모든 나무는 결이 있어요. 그래서 결 방향을 어떻게 깎고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쉽게 깎이거나 되게 어렵게 깎이는 일이 생기는데, 지금 이 나무 보시면은 결이 요렇게, 자, 칼 끝으로 설명 드려도 되나? 네, 요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럴 때 조각칼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옳은가 라고 하면은 이 깊게 기울어진 방향을 따라서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반대 방향에서 떠내줘야 돼요. 떠내줘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결 방향은 칼날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반대로 떠내줘야지 칼날이 박히지 않고 원활하게 작업이 됩니다. 근데 자, 제가 다른 샘플 가져왔는데 이 나무를 보면은 기울어짐이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나무를 봐도 기울어짐이 별로 없어요. 이론적으로 나무의 결이 어떤 방향이니까 이 방향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편적으로는 그 이론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깎아요. 깎는데 박혀요. 그러면은 돌려서
깎으면은, 잠시만요. 네, 돌려서 깎으면은 됩니다. 자, 요렇게 깎는데 박힌다 그러면은 반대 당겨서 깎는 방법도 있겠죠. 자, 박히면은 잡아서 돌려서 깎거나,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당기는 방향을 바꿔서 깎아주면은 네, 수월하게 떠낼 수 있습니다. 자, 결에 대해서 알고 깎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면은 네,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깎기 시작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깎으실 때 장갑 같은 게 있으시면은 끼고 네, 작업을 하시면은 안전하기도 하고 시간도 단축이 될 수 있어요. 자, 깎으실 때 일반적으로 수저에 이제 머리 부분이 있고 손잡이 부분이 있어요. 손잡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가늘고 모서리가 많고 잘라낼 부분이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깎는 거 보면 칼날에 이 밑부분보다는 위쪽을 많이 써요. 위쪽을 쓰는 게 좀 더 얇게 깎여요. 조금 더 매끄럽게 깎이기도 하고요. 네. 깎으면서 모양도 한 번씩 네, 확인해 주세요. 깎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죠. 깎다가 박히면은 반대쪽으로 떠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수저의 손잡이 부분, 긴 부분은 완성은 아니죠. 1차적으로 되었고 이제 한 30%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수저의 머리 부분을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어렵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깎을 것도 많고 그리고 넓은 면도 있으니까 수저를 쉽게 깎는 방법을 이제 와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랑은 좀 다른 경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넓죠, 이 부분이. 여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이 모서리 부분, 뾰족한 데만 신경 쓰세요. 자, 제가 지금 모서리를 하나 깎을게요. 자, 깎았죠? 그러면은 깎고 난 자리는 평평해져요. 그리고 그 옆으로 모서리가 2개 생기죠. 그러면은 2개의 모서리를 한 번 더 깎아주세요. 그러면 2개의 평평한 면이 생기고 하나, 둘, 3개의 모서리가 또 생겨요. 그러면은 또 모서리를 깎아요. 모서리 깎고 모서리 깎고, 이거예요. 그냥 이거 반복하시면 돼요. 이 넓은 면이 눈에 가장 많이 보이니까 여기를 깎으려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뾰족한 데만 깎으세요. 뾰족한 데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이 부분이 일단 손잡이 부분을 가장 먼저 하고 머리 부분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보통은 손이 아파서 네, 좀 지쳐서 속도도 떨어지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대체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사실 해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아까 이렇게 둔탁했던 애가 몇 번 깎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둔탁하던 애도 깎으면은 네, 금방 맨질맨질해지니까. 물론 저는 이제 직업이니까 저 사람 쉽게 말하는 애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네, 비교적 쉽죠.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깎았고 깎았죠. 여기만 이제 남았어요. 여기는 근데 이 손 잡을 부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겨서 깎으셔도 되고, 근데 결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다시 밀어서 깎아야 돼요. 근데 좁죠? 그러면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잡고서 밀어서 깎는다고 배웠어요. 근데 밀기에는 여유가 없어. 그러면은 잡으시고요. 자, 자세는 똑같아요. 얘를 돌리세요. 요렇게. 여긴 그냥 지렛대예요. 이제 요렇게. 이렇게 해서 쌓인 것들은 반대쪽에서 밀어서 깎아주고, 이것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시는 거지, 몇 개만 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세를 취해요. 지금 제가 깎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입자가 커요. 목공에서 사용한 이제 나뭇가루들은 공기 중에 엄청 날아다녀요. 입자가 작아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호흡기로 들어오기도 엄청 쉽고,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작업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입자가 되게 크다 보니까 집에서 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청소기로 쓸고 그냥 물티슈로 닦고 하면 되니까. 깎으시면서는 한 번씩 보세요. 어떻게 모양이 되고 있나. 지금 보면은 머리 부분도 어느 정도 네, 깎였어요. 지금 이제 가공을 할 부분은 이제 끝부분 양쪽인데, 이 부분을 왜 남겨놨냐면, 우리가 자, 나무예요. 여기가 땅에 이제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있죠. 요렇게 자라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자라는, 뿌리에서 위에까지 물을 전달하는 절단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마구리면이라고 부르는데, 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옆면들보다는 억세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힘을 줘서 네, 깎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자, 옆면을 깎을 때는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데, 끝을 깎을 때는 좀 거칠죠. 그래서 얘를 깎을 때는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제 어떻게 깎으라고 하냐면, 자, 제가 이 머리 깎을 때 설명드렸죠. 모서리를 깎으시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먼저 깎아요. 반대쪽도 모서리를
먼저 깎으면은 이런 식으로 뾰족해져요, 끝에가. 그러면은 이 뾰족한 데를 깎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마찬가지로 끝에 부분도 할 수 있는 한 옆면을 깎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에 깎을 때는 톱밥이 날려요. 자, 깎으면서 한 번씩 확인하고, 이제 양쪽 끝에는 어느 정도 다듬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좀 더 손이 가야 되는 부분들을 깎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카빙 나이프로 나무를 깎는 단계는 저는 1차적으로 마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마감 단계에 돌입할게요. 마감 단계는 사포질과 오일 마감, 두 단계면 되고요. 사포는 저희가 이제 키트로 담아 드리는 거는 보시면은 600이라고 써 있어요. 고운 사포예요. 저희가 보시면은 모양이 되게 특이하죠. 나만의 숟가락이니까 요거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사포질을 막 해서 매끌매끌하고 막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뭘 할 거냐면 이 고운 사포로 조각칼 지나간 자리 중에 좀 거스러미가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만 비벼서 매끄럽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뾰족하지 않으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칼날이 지나간 자리가 오히려 더 매력적인 게 카빙이다 보니까 뾰족한 부분만 한번 살살, 그리고 이제 입 닿는 부분이 매끄러우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이제 마지막 마감, 저희가 드리는 오일이에요. 이 오일은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식품에 사용해도 되는 오일이고요. 방수력이 제일 센 오일이에요. 그래서 물을 튕겨내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저희가 같이 드리는 천 준비하시고, 많이 바르실 필요 없어요. 오일은 적당히 펴 바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때 항상 선크림 바르듯이 바르시라고 해요. 왜냐면 많이 발라서 떡지는 게 오히려 안 좋아요. 이렇게 바르면 이제 색이 진하죠.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 나무의 색깔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나무 가루, 먼지 같은 것들이 껴있어서 좀 허옇게 보였던 거고, 집에서 하실 때는 그 비닐 장갑 끼셔도 좋습니다. 손에 많이 하면 기름때 생기니까. 전체 잘 펴 발라주시고요.
이 오일은 건조 시간이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바르면은 한 반나절 그냥 잘 그늘진 곳에서 말려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사포랑 천은 3장씩 드려요. 나무가 오일을 먹으면은 다시 뱉어요, 자기가. 그리고 나서 굳어요. 그리고 나면은 겉이 좀 거칠겠죠. 그래서 다시 사포질을 하고 오일 바르고 건조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사포질, 오일, 건조. 그래서 총 3번의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그늘진 곳에서 잘 말려주신 다음에 실제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오일 바른 천 있죠, 요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 자연 발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불날 수 있어요. 실제로 불난 걸 봤었고, 이거는 이대로 그냥 베란다나 그늘진 곳, 공기 통하는 곳에서 펴서 말려주세요. 하루 정도 있으면 기름기는 다 날아가고 바삭해지거든요. 그때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제일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불나면 안 되니까. 네, 건조를 해둔 스푼이 완성이 되면 요런 모습이 됩니다. 완성! 네, 오늘 카빙 수업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직접 해보시고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후작담 인스타그램이나 메일 통해서 연락 주셔도 되고요. 태그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